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대1 경쟁률로 5급 공무원에 특채된 거는 그거는 무슨 특혜 비리가 아닙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에는 권순욱 논평의 시그널 뮤직이 나갔지만 오늘 원래 권순욱 논평으로 방송을 업로드하려 했으나 우리 정치신세계의 권순욱 논설위원께서는 현재 UBC의 보도부문 대표를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유미 씨 문제에 대해서 단독 기사도 쓰시고 또 후속 보도 기사도 쓰시고 바빠가지고 지금 권순욱 논평을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저 김반장이 오늘은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금 있다가 권순욱 UBC 보도부문 대표와 전화통화 연결해서 오늘 터진 사건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브리핑을 듣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오늘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SNS 접속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드리자면 지난 대선 막판에 대선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려고 노력을 국당에서 했었던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장본인인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 이제 진술을 한 걸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 박주선 대표가 나와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당장 국민의당 박주선 대표는 일개 당원이 한 행동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하려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과 정황을 보면 절대 어떤 한 당원의 개인적 일탈도 아닐 뿐더러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를 과연 일개 그냥 평당원이라고 그렇게 프레이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UBC 단독 기사를 낸 권순욱 UBC 보도부문 대표님과 전화통화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화했어? 왜 전화했어? 네, 권순욱 대표님, 오늘 단독 기사 내셨던데, 기사에 대해서 그래. 부연 설명이나 이런 걸. 내가 지금 예. 취재하고 기사 쓰느라고 되게 바쁘거든? 끊어. 그럼 예, 알겠습니다. 그래, 끊어. 예. 뭐야. 아까 전에는 바빠가지고 논평은 못 내니까 잠깐 짧게라도 전화 통화는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니, 어떡하죠? 그러면은, 꽁 대신 닭으로 윤가핀님한테라도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예. 근데 지금 전화를 받을래나 모르겠네. 애는 재웠을래나, 지금? 왜 전화했어? 네, 영갑입니다. 예, 김반장입니다. 예. 예. 오늘은 왜 전화드렸냐면은, 네. 원래는 제가 오늘 방송을, 브리핑을 녹음을 하다가, 우리 권순욱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요, 지금 네. 국당 폭망 사태에 대해서 논평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네. 방금 전에
너무 바쁘시다고 아, 그래요? 끊으셔가지고 네네. 꽝 대신 닭으로. 네, 아쉬운 예, 대로 그러면. 예, 아쉬운 대로 우리 감님이랑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음, 어디 보자. 나 정말 당황해가지고 전화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뭘 물어보려고 했지? 잠깐만요. 네. 근데 뭐 일단은 그러면은 뭐 이번 사태,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시는지 아, 뭐 예. 총평을 해주셔도 좋고 뭐. 일단은, 국민의당이 이게 개인적 일탈이라든가, 예, 뭐, 캠프 차원의 특정 인사의 네, 실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음, 너무 국민의당 구성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 조작 사태에 개입하고 네, 아주 깨방정 춤을 췄기 때문에 예, 이거 벗어나기 되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초기에 쏟아졌던 기사에서 제가 좀 불만스럽게 본 것이 이런 네. 부분인데요. 예, 이유미 씨, 이유미 씨를 단순히 당원으로 박주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당원으로 호칭을 하고 있는 게 네, 좀 저는 못마땅해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못마땅하신 부분은 뭐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시절이라든가 또 네,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관계없는 사람까지 다 엮어버리잖아요. 뭐 27촌이다, 뭐 사도대 8촌이다, 17촌이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조국 수석과 그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뭐 사제지간이다 이런 식으로 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조직적 조작으로 보이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단순히 당원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기사에서 음, 이걸 완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꼬리 자르기에 언론이 동참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좀 불만으로 느껴집니다. 음. 실제로는 그러니까 이 지금 잡혀 들어가서 조사받고 있는 이유미 씨가 그냥 네, 당원이라고 하기에는 네, 굉장히 여러 가지 커리어가 많았죠. 네네. 음, 첫 번째로 네, 당원 맞죠? 당원은 당원인데 예, 캠프 인사라고 하는 것이 음, 더 적확한 표현입니다. 캠프에 있었기 캠프에서 때문에 직책을 진심 맡고 있었던, 진심 캠프에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음, 캠프 인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요. 네, 또 심지어는 안철수 후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캠프에 움직였던 기록으로 책까지 냈습니다. 이 정확히 음, 말하면은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음, 그- 저도 어디에서 봤는데, 카이스트 제자인가 뭐 그렇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제지간까지 더해져서 네, 안철수 측근 캠프 인사 음, 이렇게 이제 정확히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제자이면서 측근인 음, 캠프 인사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여기 정치인을 왜 붙이냐? 음, 실제로 그 국민의당 소속으로 출마까지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음, 그냥 일반인 당원의 실수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말이죠. 음. 그 책 표지 보니까 나는 네네. 뭐 이렇게 n분의 1로 쓴 건 줄 알았는데 아예 책 표지에 이유미가 대표로 쓴 뭐 이런 게 나와 있더만. 그냥 뭐 오른팔이죠, 오른팔. 음, 안철수 최측근 캠프 인사 출신의 음. 정치인이며 제자, 제자 출신. 제자이다. 제자로서 측근이고 이 음, 부분을 정확히 좀 밝혀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 형, 근데 우리 저 존댓말로 하니까 이게 좀 뭔가 혓바닥에 꼬이는 것 같으니까 네, 그런가요? 그냥 편하게 반말로 하자. 그래, 예. 알았어. 이게 우기 형이랑은 이 격조 응, 높게 존댓말로 하려고 했는데, 응. 반말로 하니까 이게, 귀에 잘 안 들어오네, 목소리가. 밥 먹었어? 밥 먹었지. 밥 응, 먹고 아주 깔깔대면서 먹었지. 응. 음. 반찬은? 반찬은 닭도리탕 만들어서 먹었지. 너무 맛있었겠다. 요즘 날씨가 덥지 않아? 응, 아, 닭을 먹어줘야 돼,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응. 내일은 저기 뭐 생간 좀 사가지고 간도 좀 먹어야 되겠다. 살 빠가지고. 생간은 또 기름 소금에 딱 찍어 먹으면 아주 또 그렇지. 맛있어요. 간철수 반.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처럼 먹을 거야. 음. 그나저나 이게 얘네들이 박주선이가 아까 전에 기자회견 발표할 때는
이른바 그 꼬리 자르기를 하려고 뭐 음. 당원이란 표현 사용하고, 음, 그랬던데 형 저 페북글 보니까, 음. 이거는 뭐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뭐 조직적이다라는 글을 썼던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야? 일단, 먼저, 이 제보를 받았을 때, 얘네들 편으로 따지면은 제보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뭔 제보를 받아? 제보를 받아서, 공명선거 추진단 수석 부단장 김성호와 부단장 김인원이 이 두 사람이 검토를 했다는 거야. 이게 사실인지. 그래서, 봤더니 이 사실이 맞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거를 당 차원에서 까기 시작한 것인데, 두 사람 면면을 보자고. 이 김성우는 누구냐면은, 좀 정치 구력 있는 사람들은 다 아는 이름인데, 한겨레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국회의원까지 했었고, 김인원 씨는 형사부 부장검사 출신이야. 근데 이 조작을 갖다가 이른바 그거를 갖다가 못해내? 스크린을 못해?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무슨 여자애가 만드는 그 어설픈 공작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 되고, 걔들을 속일 정도면은, 이유미 씨가 국정원 들어가야지.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소리고, 이거는 뭐, 조직적 조작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 그거를 갖다가 이른바 체크를 했다는 인간들이 한 명은 한겨레 정치부 기자 출신의 국회의원 출신이고, 한 명은 부장검사 출신이었다. 그러니까, 게다가 오늘 씨발. 이유미 씨가 음, 모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허위 자료를 만들었는데, 당이 나를 보호해 주려 하지 않는다. 라는 발언을 오늘 검찰에 가가지고 한 모양이야. 이게 또 이제 뉴스룸에 단독으로 뜬 모양이고. 그거 아마 정확하게는 아마 그런 문자를 자기 뭐 당원 동지들한테 보낸 거를 아마 뉴스룸에서 제보를 받거나 아하. 캡처를 해가지고 뭐 그걸 터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어쨌든 하여튼 당이 왜 보호해 주지 않아? 조만간 검찰에서도 진술을 하겠지 뭐 그런 식으로. 무엇보다도 내가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고 확신을 갖는 이유는 자, 첫 번째로 이런 범법 행위를 선거법 되게 센 거잖아, 사실. 그리고 무슨 지방선거도 아니고 대선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하지.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고선 이런 일을 할 때는 조직이 보호해 줄 거라는 믿음이 없고선 할 수 없다. 첫 번째로. 그렇지. 두 번째로 자, 공명심에 공을 세우려고 그랬다고 한다면 아니 뭐 구라를 치는데 구라가 신념이라서 정치적 신념이라서 친 사람이 어디 있어. 공을 세우려고 한 거지. 뭐 공천이라든가 뭔가 받으려고 한 거겠지. 근데 범법이기 때문에 조작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잖아. 그럼. 리스크가 크면은 더 큰 보상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당에 그 사실을 알리고 생색을 내줘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개인의 일태라고 본다는 거는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니 뭐 나이가 무슨 뭐 19살도 아니고 15살도 아니고 20 몇 살도 아니고 지금 이유미 씨가 거의 한 40살 됐어. 그게 뭐 어떻게 개인의 일탈 뭐 또는 소유영웅주의 행동일 수가 있어. 이거 얼마 전에 우리 지금은 방송인으로 활약하고 계시는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애누리 없이 물론 이게 죄질이나 이게 상황이 전혀 다르지만 그렇지. 예, 그게 이제 그 카테고리는 같다고 정봉주 의원이 잡혀 들어간 게 이른바 뭐 BBK 관련해서 뭐 저격했는데 뭐 거기에 뭐 문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징역 1년을 사는 거야. 징역 1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그렇지. 근데 그거는 아예 본인이 증거를 만든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팩트 체크 좀 뭐 잘못돼가지고 뭐 그랬는데 징역 1년을 살았는데 이게 아예 자기가 셀프로 증거를 만들어서 했으면은 그냥 이건 뭐 인생 퇴결각이지 이건. 내가 법은 좀 아는데 내 생각에 이 정도는 형량이 어느 정도 나냐면은 한 300년에서 한 500년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300년에서 500년인데 뭐 이렇게 이거 서구 정치 선진국에선 그 정도 나오니까. 가석방 없는 300년에서 500년. 가석방 없고 집행유예 없고. 그렇지. 어떻게? 그렇네. 그 형이 다 죽게 생겼네. 다 죽게 생겼네. 형이 아까 전에 초반부에서도 뭐 잠깐 얘기를 했지만, 국당에서 진짜 징글징글하게 요거 대선 때 써먹었잖아.
그러니까 한두 놈이 써먹었어야지. 아, 거의, 논평을 뭐 몇 개를 낸 거야, 그것만 가지고. 아니, 뭐, 당장 그 후보 자체가 TV 토론 나와가지고, 음. 그 문제 무슨 뭐 자기 뭐 부인 문제랑 같이 뭐 국회 상임위에다가 넘기자고 뭐 그 지랄을 했었잖아. 그걸 보니까 응, 내가 다시 그 영상을 봤는데 응, 다른 건 어떻게 해서 용서가 되는데 표정이 용서가 안 되네? 응, 그래서 내가 응, 저기 우리 팟빵 갤러리에다가 응, 그 표정을 사진으로 올려놨으니까 응. 이 청취하신 분들은 꼭 좀 한번 그 표정이 용서가 되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 미리 올려놨어? 올려놨어. 미리 올려놨어. 재밌겠다. 팟빵 갤러리에 있어? 예. 음. 잠깐만, 나 그거 좀 보고. 뭘 봐. 정말 해맑다. 아, 예. 그 야비한 표정. 요거 저기 음, 음성을 아까 전에 우리가 서두에 따가지고 음. 집어넣지, 또 섹시하게. 참고들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이 국민의당이 이걸 가지고 얼마나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냐면은 응, 논평도 엄청 진짜 거의 뭐 하루 건너 하루? 아니야 매일 쏟아졌고 응, 박지원이 그렇게 깨춤을 많이 췄는데 응. 박지원은 모든 사안을 다 문준영에 연결시켜서 얘기를 했다고. 그때 그 당시에는 뭐 거의 문모닝이 문재인 굿모닝이 아니라 문준용 문준용 굿모닝이었지. 굿모닝으로 갔었지 완전히. 그 선거 전략의 전부였는데 응, 한번 살펴보자고. 응, 유담이 응, 그 바른정당 응, 유승민 딸 응, 유담이 성희롱까지 당하면서 아버지를 돕는데 응. 문준용은 왜 아버지를 안 돕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도 있었고 박지원이. 기억난다. 그리고 또 정유라랑 똑같다. 문준용과 정유라랑 똑같다. 어떻게든 그걸 연결시키려고 그런 응, 소리를 했고, 응, 이 정도면 완전히 진짜 범죄인데, 응, 뭐, 이게 또 어버이날이니까 응. 오늘 하루만은 아버지를 쉴드 쳐주느라 오늘 그 비리 발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약 올리기도 하고, 어버이날은. 그러니까 모든 사안에다가 다 문준용을 갖다 붙여가지고 지랄들을 해댄 거지. 응. 진짜 잔인하게들 그 지랄을 했어. 강연재, 김경진 뭐 이런 애들은 응, 종편 나가가지고 하루 종일 이 얘기만 하고, 응, 정말 미친 것들이야, 진짜. 응. 이게 저 간단치가 않은 게, 음, 지금 저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고, 또 음, 예전에 그렇지, 그거 그렇지. 있었잖아요. 문재인 후보 침해설 유포를 했던. 음, 예. 근데 이게 저 명예훼손이나 뭐 이렇게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음, 최초 작성한 그 원천 소스만 처벌받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지. 아니, 그래서 당장 그 이현주가 한 열 몇 명 고소했잖아. 근데 그 열 몇 음, 명 중에는 최초의 원천 소스는 단 한 명이라고, 무조건. 단 한 음. 명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퍼 나르면서 어떤 요거를 갖다가 확신에 찬 어조로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한 사람들까지 다 묶어서 고소를 했는데, 이 논리에 따지면은 거의 국민의당 전부 다 쑥대밭 돼야 돼. 흔적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둥뿌리도 찾기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당 해체 수준이야, 이건. 음, 당원들이 전부 다, 당원들이랑 선거 캠프 관여자들이 전부 다 범법자 되고, 뭐, 전과자 돼도 뭐, 할 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네. 나는 이 마당에 우리 애를 겁박했던 응, 국민의당 사이버 신고센터는 응, 오늘 무슨 트윗을 날리고 있을지 진짜 궁금해지네. 응. 그러게. 겁도 없는 것들. 아유, 그거 뭐, 대선 끝나고도 계속 존속을 하는지는 모르겠던데. 누가 누구를 신 거야? 이런 것, 어처구니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응. 가만 보면은 국민의당은 이 공작 정치가 하나의 당의 문화 같아. 그 이희호 여사 때도 구라치다가 걸렸잖아. 근데 걔네들 특징이 공작 정치를 끊임없이 하려고 그러는데 뭔가 어설퍼서 꼭 다 걸린다? 어설퍼. 다 잘 걸려. 안 돼. 아, 마음만 앞서. 공작 정치를 하려면 자유한국당 정도는 해야지. 그렇지. 음, 아유, 되지도 않는 그 공작 정치를 하고 있어. 애들이 디테일이 딸려요. 나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은 얘들 왜 갑자기 오늘 응, 이거를 발표를 했느냐 느닷없이. 응,
이게 검찰 수사가 위쪽으로 올라오니까 음, 오늘 선에서 딱 끊으려고 한 거야. 이제 다 소환되게 생겼으니까. 음, 난 이거 자체가 위쪽에 어디까지 위쪽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강력하게 결부되어 있다는 판단이 들어. 음. 뭐 한마디로 이제 좋댔구나 그러면서 이제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런 아비규환 상황이 발생을 할 걸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판단을 못한 애들이네. 음. 그래요. 그럼 뭐 오늘은 외전화는 아니고 이게 또 브리핑을 또 마저 해야 되니까 요 정도로 통화는 마치고 혹시 마지막으로 또 덧붙일 말 있어요? 네, 신사동에서 윤가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동네 사시네. 네. 그래요. 그러면은 뭐 오늘은 이렇게 전화 끊고 나중에 또 외전화에서 만납시다. 네, 욕 봐요. 네, 들어가세요. 주무세요. 네, 윤가피님과 이제 전화 통화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게, 아까 전에 잠깐 얘기도 나눴습니다만, 제가 국민의당에서 대선이 5월 9일에 치러졌었죠. 그 전부터 낸 거를 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고, 대선 직전 5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대선 전날까지 4일 동안 국민의당이 문준용 씨 관련해서 이제 낸 공식 논평의 제목만 대충 열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논평, 고용노동부, 고용정보원은 문재인 후보의 전위부대인가? 논평, 금수저 특혜 왕자 문준용은 흑수저 구직 청년의 아픔을 아는가? 김유정 대변인. 논평, 문유라의 개새끼들. 문유라의 취업 비리와 정유라의 입시 비리는 닮은 꼴. 시종일관 부정하는 모습도 닮았다. 고연호 대변인. 논평, 문준용 실시간 검색 순위가 조작이라니 그런 트위터라고 문재인 후보가 지시했나? 이승훈 부대변인. 여기까지가 이제 5월 5일 논평이었고 5월 6일 논평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되면 정유라 국내 송환 물 건너 갈까 우려된다. 양순필 대변인 논평. 그런데 문준용은 나와라 문준용. 김유정 대변인 논평. 문재인 후보의 홍준표 봐주기. 취업특혜 감추기 연대를 멈춰라. 고연호 대변인 논평. 문유라 취업비리가 가짜라면 문 후보 팩트체크 왜 안 하냐. 이제부터는 저 대변인 이름 생략하겠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퍼뜨리고 있는 문준용 씨 친구들의 증언. 문재인 후보 거짓말만 확인해줬다. 문준용에 대한 문재인의 5대 거짓말. 국민은 진실을 알고 있다. 문준용 친구들의 왜곡된 우정이 안타깝다. 문재인 후보와 최순실의 잘못된 자식사랑이 나라를 망친다. 프리허그가 필요한 이들은 문준용 취업비리로 가슴에 피멍이 든 취업준비생들이다. 내부 제보자의 실명을 공개하라니. 내부 제보의 기본도 모르는 한심한 민주당. 이제라도 아버지를 돕는 문준용 씨를 보고 싶다. 선관위는 왜 문재인 후보의 의혹을 뭉개고 있는가? 민주당 홍길동 나오랬더니 엉뚱한 임꺽정이 딴소리만 하고 있다. 문준용 씨 취업비리 진상규명은 이제 검찰의 공으로 넘어갔다. 이게 4일 동안 대선 직전에 국민의당이 내보낸 논평들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당의 공식 논평들만 모아둔 거고, 그 당의 뭐 선거 캠프 관계자, 뭐 소속 국회의원들이 종편에 나와가지고 종편에 출연해서 말한 발언들, 그리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얘기를 한 것들, 선거 유세 장소에서 뭐 짓거렸던 말들, 정말 셀 수 없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국민의당의 뭐 막판 선거 전략은 이른바 문준용 씨 의혹, 없는 의혹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지가랑이 붙들고 늘어지는 뭐 그런 거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그 개인의 일탈 행위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아까 전에 윤가피님과의 전화 통화에서 얘기를 했지만, 그 이유미 씨가 이제 개인적인 당원으로서 그렇게 단독 범행을 했다고 보기도 굉장히 힘든 거죠. 오늘 JTBC 뉴스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단독 보도가 또 나왔습니다. 이유미 씨가 자신의 당원 동지들, 당 관계자들한테
보낸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죠. 네, 그럼 이 사태에 대해서 이제 제가 논평을 해보자면, 일단, 그, 앙크나이트 설이 계속 굳어져 가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마침 오늘, 그리고 어제 동안, 취임 후 80%대를 구가하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초로 이제 70%대로 미세하게 한 3%에서 4% 정도 떨어졌다는 뭐 여러 여론조사 기관들의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탁현민 행정관의 뭐 과거 책에서의 발언 논란이 주말 동안 뭐 뜨겁게 있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이제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죠. 아, 진짜 이렇게 기획하고 그 앙크나이트 질을 하고 있는 거면 정말 위대하신 분이고, 어쩜 이렇게 한 건씩 터뜨려 주는지 이해를 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오늘 그 JTBC 단독 보도에서도 나왔고, 여러 가지 정황을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 이유미 씨와 그 이준서 씨 간의 어떤 핑퐁 게임, 서로 책임 돌리기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데, 저는 이 문제가 이준서 씨 선에서 끝나지도 않을 것이다. 왜냐면은 지금 벌어진 사태가 이게 굉장히 질이 나쁜, 질이 아주 저질인, 그리고 사악한 정치 공작인데, 이런 대단한 짓을, 간 큰 짓을, 그리고 저질인 짓을 그 이준서 씨와 이유미 씨는 사실 정치 초년병에 가깝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동해서 기획을 하고 실무를 책임을 지기에는 상당히 희박하다, 힘들다. 분명히 이준서 씨를 만약에 이제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준서 씨에게 이것을 지시를 한 어떤 또 배후에 더 높은 실세가 속속들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게 보고요. 이게 과연 어느 선까지 갈 것인가? 저는 어느 시점에서 꼬리 자르기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는 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조폭 집단에서 벌어진 일이었으면 야, 너 우리가 몇 년 빵에 가서 살다 오면은 조직에서 이제 좋은 자리 마련해 놓고 기다리겠다, 환영하겠다, 이런 거는 가능해요, 조폭 집단에서는. 그래가지고 시켜가지고 누구 칼로 담그고 오고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없고요, 그런 케이스도. 옛날에 어떤 의리나 그런 게 이제 지켜지던 조폭 시대의 일이죠. 정당에서 그런 일이 가능하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일단은 이 건은 굉장히 중대한 건이라서 최소 징역 1년 이상, 최소한 정봉주 전 의원보다는 많이 형량이 때려 나올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본이 징역 2년, 3년, 5년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자기가 뒤집어 쓰고 깜빵을 갔다 오면 국민의당이 그때 있습니까? 존재합니까? 국민의당이? 네? 국민의당이 그 깜빵 갔다 온 다음에 존재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기가 뒤집어 쓰겠다고 혼자서 이렇게 뒤집어 쓰고 누가 징역을 먹는다 그러면, 그럴 사람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기는 이제 누가 지시해서 시켰다, 주범이 아니라 종범이다라는 것을 강조를 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타고 올라가다 보면, 계속 줄줄이 굴비처럼 엮일 것이다. 괜히 간수 없는 감옥당이 아니죠, 국민의당이.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볼 때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게 이유미 씨도 그렇고, 이준서 씨도 그렇고, 현재 연루된 사람들이, 소위 박지원 씨나 아니면 국민의당의 주류를 형성을 하고 있는 박주선 의원 같은 호남계 쪽 라인이 아니에요. 요 라인은 완전히 안철수 직계 라인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준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른바 영입인사 1호로
1호로 표창원 씨를 문재인 대표가 영입을 하니까 뭐 거기에다가 맞불을 댄답시고 이제 안철수 당시 국민의당 대표가 영입을 한 인물인데 이유미 씨는 뭐 아까 전에 윤가피 님과의 통화에서도 나왔지만 뭐 안철수 씨 제자고 책도 썼고 출마도 했었고 근데 요게 아무리 봐도 박지원 의원이나 호남 쪽 의원들이랑은 이게 퍼즐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래서 요거는 윗선으로 올라가 보면 안철수 쪽 라인이 이제 대거 나올 가능성이 크다.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아니면 말고요. 그리고 실제로 안철수 라인 쪽에 이른바 민주진영의 출신이 아니라 옛날 뭐 MB 쪽에 줄 서고 뭐 그쪽 이제 실무 보고 똥 닦아주던 그런 이제 버릇 더럽게 들은 놈들이 있기 때문에 뭐 검찰 수사나 뭐 이런 거 그리고 뭐 언론의 취재 같은 거 이게 계속되다 보면 뭐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거물이 등장을 할 거다.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실 뭐 제가 이게 권순욱 논평을 대신해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마무리로 저는 그 이 사태를 보면서 한 분한테 좀 충고를 드리고 싶어요. 그 충고를 드리고 싶은 한 분이 누구냐? 황진미 씨입니다. 황진미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현직 의사면서 뭐 진단 뭐 전공은 제가 의알못이라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문재인 후보 침해설 그 말도 안 되는 침해설을 갖다가 이제 RT를 했었죠. 리트윗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이 트위터에 사과를 했었습니다. 이분은 또 사과도 깔끔하게 트위터 한 개로 못해. 뭐 1번, 2번, 3번, 4번 줄줄이 사탕으로 붙여서 구차하게 그렇게 사과를 했는데 그 뒤에 또 제 버릇을 못 버리고 안경환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그 아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있었죠. 뭐 물론 그것도 뭐 다 사실 무근으로 드러나고 뭐 일부는 또 뭐 그래가지고 안경환 전 후보가 단호하게 고소를 또 했지 않습니까? 예, 마치 뭐 자신의 아들이 성폭력범인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하고 그렇게 한 대상들에 대해서 고소를 하니까 또 깨갱하면서 또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사과를 했죠. 4개에서 6번까지 늘어났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 2번 헛발질을 해가지고 2번 연속 사과를 했으면은 좀 자숙을 하고 정신을 좀 차려야지. 요즘에는 또 뭐 탁현민 행정관 또 연락에 까고 있더만. 그 뭐 이런 식으로 이딴 식으로 계속 하는 거를 보면 황진미 씨의 지난 사과 같은 것도 뭐 전혀 진정성이 안 느껴지고 그냥 뭐 그때 모면을 하면서 전혀 반성은 없는 그런 행동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황진미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물의를 일으켜서 저희의 정치 신세계의 경쟁 파케 중 하나였던 새날에서도 뭐 하차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개인 트위터도 좀 조심해서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뭐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이 시대에서는 뭐 대충이 통하지 않는 시대고 허위사실 유포 같은 거 함부로 하시게 되면 그리고 그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이 본인이 원 소스 그 제작자가 아니더라도 황진미 씨쯤 되는 유명인 영화 평론가잖아요. 나름 저명한 영화 평론가고 뭐 방송 같은 것도 출연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허위사실 그렇게 함부로 유포하시면 전파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 방송 들으실진 아마 안 들으실 걸로 알고 있는데 주변에 혹시 황진미 씨 지인이 뭐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꼭 좀 전해주세요. 조심 트위터 같은 거 하실 때 조심 좀 하시라고. 예, 오늘 긴급하게 권순욱 논평을 대신 땜빵을 하게 된 김반장입니다. 굉장히 많이 모자라고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등판을 해서 뭐 중언부언하고 말도 느리고 더듬고 그랬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권순욱 논설위원님 지금 UBC에서 열심히 기사 작성하고 취재하느라 바빠가지고
제가 대신 전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준비 열심히 하고 또 연습도 많이 해가지고 권수능 논평을 능가하는 뭐 그런 논평, 예, 제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급조된 방송 들어주신 정치신세계 청취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내일, 정치신세계가 매일 업로드 체제로 바뀐 거 아시죠? 예. 가끔가다 뭐 하루씩 쉴 때도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매일 업로드를 해서 청취자분들께 자주자주 찾아뵐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매일 밤마다, 예, 저희 정치신세계 방송 확인해 주시고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좋은 방송, 재밌는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라든가 또 네. 문재인 대통령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관계 없는 사람까지 다 엮어버리잖아요. 뭐 27촌이다, 뭐 사도대 8촌이다, 17촌이다. 심지어는 얼마 전에 조국 수석과 그 안경환 후보자의 경우 뭐 사제지간이다 이런 식으로 엮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조직적 조작으로 보이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단순히 당원이라고 표현을 함으로써 기사에서 예, 이걸 완전히 거리두기를 하고 꼬리 자르기에 언론이 동참한 듯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이 좀 불만으로 예,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그러니까 지금 잡혀 들어가서 조사받고 있는 이유미 씨가 그냥 당원이라고 하기에는 네, 예, 굉장히 여러 가지 커리어가 많았죠. 네네. 첫 번째로 네, 당원 맞죠? 당원은 당원인데 예, 캠프 인사라고 하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입니다. 캠프에 있었기 캠프에서 때문에 직책을 예, 맡고 있었던. 진심 캠프에 예,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음, 캠프 인사라는 표현이 더 정확하고요. 네, 또 심지어는 그 안철수 후보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같이 캠프에 움직였던 기록으로 책까지 냈습니다. 이 정확히 말하면은 측근이라고 할 수 있죠. 저도 어디에서 봤는데 카이스트 제자인가 뭐 그렇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사제지간까지 더해져서 네, 안철수 측근 캠프 인사 이렇게 해야지 정확히 맞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안철수 오늘 터진 사건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나마 브리핑을 듣도록 하고요. 혹시라도 뭐 오늘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SNS 접속을 못하신 분들을 위해 아주 간단하게 제가 브리핑을 드리자면, 지난 대선 막판에 대선을 굉장히 뜨겁게 달구려고 노력을 국당에서 했었던, 뭐 자유한국당도 마찬가지죠. 이른바 문준용 씨 취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고발을 해가지고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오늘 그 장본인인 이유미 씨가 검찰에서 이제 뭐 진술을 한 걸로, 뭐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당에서 박주선 대표가 나와가지고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당장 뭐 국민의당 박주선 대표는 뭐 일개 당원이 한 행동으로 꼬리 자르기를 시도를 하려고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측면과 정황을 보면 절대 어떤 한 당원의 개인적 일탈도 아닐 뿐더러, 그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이유미 씨를 과연 일개 그냥 평당원이라고 뭐 그렇게 프레이밍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UBC 단독 기사를 낸 권순욱 UBC 보도부문 대표 논평을 들으려고 그랬는데, 네. 방금 전에 너무 바쁘시다고 그래요? 끊으셔가지고 네네. 꽝 대신 닭으로, 네, 아쉬운 대로 그러면. 예, 아쉬운 대로 우리 감님이랑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어디 보자. 나 당황해가지고 전화가 갑자기 끊겨가지고 당황해가지고 뭘 물어보려고 했지? 잠깐만요. 네. 근데 뭐 일단은 그러면은 뭐 이번 사태, 오늘 벌어진 사태에 대해서 가장 어떻게 보시는지 예. 총평을 해주셔도 좋고 뭐.
일단은 그 국민의당이 이게 개인적 일탈이라든가 예. 뭐 캠프 차원의 특정 인사의 네. 실수 일탈이라고 보기에는 음. 너무 국민의당 구성원 전체가 똘똘 뭉쳐서 이 조작 사태에 개입하고 네. 아주 깨방정 춤을 췄기 때문에 예. 이거 벗어나기 되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그 지금 초기에 쏟아졌던 기사에서 제가 좀 불만스럽게 본 것이 이런 네. 부분인데요. 예. 이유미 씨, 이유미 씨를 단순히 당원으로 박주선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당원으로 호칭을 하고 있는 게 네. 좀 저는 못마땅해서 이 부분을 좀 바로잡고 싶어서 이제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부분이 이제 못마땅하신 부분은 뭐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예를 들어서 노무현 정권 시절에 님과 전화 통화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전화했어? 왜 전화했어? 아, 네, 권순욱 대표님, 어. 오늘 그 단독 기사 내셨던데, 그 어, 기사에 대해서 그래. 뭐 좀, 뭐 부연 아, 설명이나 뭐 이런 걸. 내가 지금 예. 취재하고 기사 쓰느라고 아, 되게 바쁘거든? 끊어. 그럼 뭐, 예, 알겠습니다. 그래, 끊어. 예. 아, 뭐야. 아까 전에는 저기 뭐 바빠가지고 논평은 못 내니까 잠깐 짧게라도 전화 통화는 할 수 있다고 그러시더니, 어떡하죠? 그러면은 꽁 대신 닭으로 윤가핀님한테라도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예. 근데 지금 전화를 받을래나 모르겠네. 애는 재웠을래나 지금? 왜 전화했어? 네, 윤갑입니다. 예, 김반장입니다. 아, 예. 예. 오늘은 왜 전화드렸냐면은, 네. 원래는 제가 오늘 그 브리핑을 녹음을 하다가, 우리 권순욱 대표님한테 전화를 드려가지고요. 지금 네. 북당 폭망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직업이 없는 아들이 1대1 경쟁률로 5급 공무원에 특채된 거는 그거는 무슨 특혜 비리가 아닙니까? 카이스트 교수가 서울대 교수로 이직한 것이 특혜입니까? 아니면 권력 실세에 있는 아버지를 두고 있는 아들이 5급 직원으로 채용된 게 특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는 제안합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교문이 열고 환노위 열어서 모두 다 투명하게 저는 검증받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서 내일 그 두 위원회 상임위 열자고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권순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프닝에는 권순욱 논평의 시그널 뮤직이 나갔지만, 오늘 원래 권순욱 논평으로 방송을 업로드 하려 했으나, 우리 정치신세계의 권순욱 논설위원께서는 현재 UBC의 보도부문 대표를 겸직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이유미 씨 문제에 대해서 단독 기사도 쓰시고 또 후속 보도 기사도 쓰시고 바빠가지고 지금 권순욱 논평을 녹음할 시간이 없어서 저 김반장이 오늘은 뭐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조금 있다가 권순욱 UBC 보도부문 대표와 전화 통화 연결해서